법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드디어 옵니다. 원래는 한 달 이내,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말이 돼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3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MBN이 오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아마 내일 오후 4시 25분에 비행기를 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 그다음에 검사 측 관계자들도 그럼 출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항공편을 좀 조회해봤더니 실제로 이 덴마크에서 네덜란드까지 오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16시 25분에 출발해서 네덜란드에 17시 55분에 도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네덜란드에서 오후에 21시 20분에 아마 비행기를 타면 31일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비행기 두 편을 통해서 아마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송환 작전을 위해서 법무부 검찰 관계자 5명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가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일단 아마 현지 이제 형사당국과 협조를 해서 일단 트랜짓을 하지 않습니까?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이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까지도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아마 형사적 협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체포영장 발부는 실제 집행은 아마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8시간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정유라가 중간에 어떤 순조롭게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옆에서 협조를 해주는 또 현지 당국과 협조를 해주는 거 하는데 지금 아마 정유라의 아들은 이제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보호하에 있고 일단 정유라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에서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비행기는 국적기 안에 탑승을 했을 경우에 보통 국적기 안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국적기가 다른 나라의 어떤 영해를 상공을 이제 날아갈 때는 그 나라 또 땅 안에서 지금 국적기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또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얘기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적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 가장 깔끔하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논란을 피해가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으로 딱 들어올 때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체포를 한다 그러면 체포하는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받기보다는 정유라 씨가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암스테르담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도록 이 정유라 씨 주변을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공항 측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수사관이 체포는 하지 않지만 동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까지 이렇게 송환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중에 한 명은 여성을 이번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네덜란드에서 우리 국적기를 탈 때는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겠지만 네덜란드까지 혹시 트랜짓 타는 과정, 즉 비행기를 바꿔 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예상치 못한 심경의 변화라든지 돌발 사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사전에 아마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사도 한 명 가고요. 검찰 수사관들도 갔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왔을 때 네덜란드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난 가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해버린다든가 또는 뭐 다른 행동을 취해버릴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우리 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국적기를 지금 탑승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글쎄요. 정유라 씨가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왜 오겠다는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달 이내로 돼 있는 기한보다 더 앞당겨서 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점이 사실 궁금한데 전 우리가 짚어봐야겠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슬쩍 한 얘기 중에 이제 정유라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오늘 아침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있던데요. 그런 얘기에서 이미 아마 사전에 나름대로는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짐작만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유라 씨를 데리고 네. 올 때요. 우리나라 검찰이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 받을 때 뭐 우리 손주까지 멸족을 하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 과정과 또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자칫 조금이라도 어떤 빌미가 생길 만한 일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또 정유라 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정유라 씨를 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정유라 씨의 그간 발언을 비춰볼 때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워낙 자신은 아이 걱정만 한다고 했고요.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비행기 예약 상황을 보면 아들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23개월 된 아들은 말이죠. 일단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구치소에서는 18개월 이상 되면 아마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쪽에서도 이제 덴마크에서도 이제 그 가끔 면회는 했거든요. 근데 같이 생활하진 않고 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정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내 들어와도 사실은 이제 같이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애가 이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같이 들어와도 본인이 어떤 지금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아마 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보모가 계속 이제 고용돼 있었기 때문에 그 보모가 있으면서 아마 국내 들어와서 어떤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 아들도 귀국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주평 씨라고. 네.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정윤혜 씨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주평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아들의 어떤 그 양육권 이런 것도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처지거든요, 본인이. 이제 본인이 물론 아직까지는 뭐 직장이나 이런 게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일단 엄연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도 정유라는 좀 생각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송환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카메라에 포착이 되느냐, 네. 포토라인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예전에 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금고주기로 알려졌던 김혜경 씨가 국내에 입국할 때는 비행기 내에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내에서 체포를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이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정유라 씨의 모습을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실 그 덴마크에서 네덜란드에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국적기로 갈아탈 때까지 한 3시간 25분 정도 기간이 남는데요. 앞서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유라 씨도 그 항소를 포기하고 송환에 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것이 이 검찰 측의 지금 판단입니다.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추적을 해왔던 검찰과 법무부의 지금 추세를 보면은요.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걸 봐서 체포수사기간을 고려해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아마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언론에 공개가 될지 잠시 뒤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경재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귀국 후에 정유라 씨,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맡게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이 문제이지 형사적인 책임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라든가 의혹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사실관계가.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정유라에게 무슨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도덕적인 질책 예.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예.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귀국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속도감은 정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경재 변호사 말 중에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네.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정유라 씨가 좀 더 일찍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유라 씨 입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될 사실관계가 정립이 되거나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특검 조사나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변호인 측은 상당 부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정유라 씨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교육받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와서 네. 거기에 맞춰서 진술할 개연성을 그동안에 만들기 위해서 늦게 귀국을 했다.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인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승일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은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미 정유라 씨하고 상당 부분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본인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정도까지 뭔가 얘기가 오고 간 거 아닐까?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압송을 하고요.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정유라 씨 본인의 심경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폭탄 발언이나 럭비공 발언은 그래서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정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들이 더 걱정스러울 겁니다. 특히 아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아들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뭐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만약에 검찰 쪽에서 뭐 물론 공적으로 풀이하기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아들을 이제 불구속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네. 증언에 대한 것들을 좀 유도해 낸다라고 한다면 정유라가 본인이 알고 있는. 왜냐하면 정유라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삼성과 거래를 하면서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이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 이름으로 또 사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것도 혐의도 걸렸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로서 성인대로 하자면 본인도 지금 구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더 어떤 수사 협조를 한다라면 충분히 검찰도 어떤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정유라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즉 아들을 키우는 문제를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네. 어머니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아마 내적인 고민을 할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조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로 아들이 덴마크 현지에 남아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선 상당한 변수나 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으로 딱 들어올 때 체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체포를 한다 그러면 체포하는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받기보다는 정유라 씨가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암스테르담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도록 이 정유라 씨 주변을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공항 측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수사관이 체포는 하지 않지만 동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까지 이렇게 송환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중에 한 명은 여성을 이번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네덜란드에서 우리 국적기를 탈 때는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겠지만 네덜란드까지 혹시 트랜짓 타는 과정, 즉 비행기를 바꿔 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예상치 못한 심경의 변화라든지 돌발 사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사전에 아마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사도 한 명 가고요. 검찰 수사관들도 갔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왔을 때 네덜란드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뭐 난 가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해버린다든가 네. 또는 뭐 다른 행동을 취해버릴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네. 우리 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국적기를 지금 탑승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글쎄요. 정유라 씨가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왜 오겠다는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달 이내로 돼 있는 기한보다 더 앞당겨서 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점이 사실 궁금한데 전 뭐 우리가 짚어봐야겠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슬쩍 한 얘기 중에 이제 정유라가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이런 뉘앙스를 오늘 아침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했던데요. 그런 얘기에서 이미 아마 사전에 나름대로는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8시간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정유라가 중간에 어떤 그 순조롭게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옆에서 협조를 해주는 또 현지 당국과 협조를 해주는 거 하는데 지금 아마 정유라의 그 아들은 이제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보호하에 있고 일단 정유라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행기에서 그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네. 비행기는 국적기 안에 탑승을 했을 경우에 보통 국적기 안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국적기가
다른 나라의 어떤 영해를 그 상공을 이제 날아갈 때는 그 나라 또 그 땅 안에서 지금 국적기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또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얘기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적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 가장 깔끔하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논란을 피해가면서 네, 아마 비행기를 타면 31일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네. 이 비행기 두 편을 통해서 아마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송환 작전을 위해서 법무부 검찰 관계자 5명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가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일단 아마 현지 이제 형사당국과 협조를 해서 일단 네. 그 트랜짓을 하지 않습니까?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이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네.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까지도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아마 형사적 협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체포영장 발부는 실제 집행은 아마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할. 법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드디어 옵니다. 원래는 한 달 이내,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말이 돼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3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MBN이 오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아마 내일 오후 4시 25분에 비행기를 네. 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 그다음에 그 검사 측 관계자들도 그럼 출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항공편을 좀 조회해봤더니 실제로 이 덴마크에서 네덜란드까지 오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16시 25분에 출발해서 네덜란드에 17시 55분에 도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오후에 21시 20분